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최근 한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해 2029년까지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커즈와일은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내가 아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극찬할 만큼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의 미래학자인데요. 2005년도에 출간한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면서 지능 폭발을 촉발하는 순간인 싱귤레리티, 즉 기술적 특이점이 2045년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커즈와일은 자신의 목표가 그의 나이 97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2045년이 되면 분자 나노 기술을 통해 인체의 장기와 조직 재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자면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매일 각종 영양제 100알가량을 섭취합니다. 그 종류도 다양해서 루테인,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침향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이런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만 연간 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 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는 2045년인 것이죠. 커즈와일의 예측과는 달리 기술산업 분야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일은 불과 내년이면 일어난다고 단언합니다. 머스크는 X의 트윗을 통해 내년에는 AI가 어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며 2029년이 되면 AI는 아마도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인공지능은 각각의 모델이 특정 영역에서 지능을 발휘하는 현재 인공지능과는 달리 하나의 모델이 여러 영역에서 지능을 발휘하는 인공 일반지능 AGI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도래 시기에 대한 예측은 서로 다르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 일반지능과 그 도래 시점을 의미하는 싱귤레리티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분야에서 말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 지능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코비드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조류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새들은 특이하게도 자기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속된 말 가운데 머리가 둔한 사람을 가리키는 새대가리라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코비드만큼은 이 비유에 어울리지 않는 새라고 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영장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만큼 지능이 뛰어난 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능이 뛰어난 새인 코비드라고 해도 우리는 이들을 단 한순간이라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들은 똑똑하기는 해도 그렇다고 진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간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이와 같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를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해내지만
인간의 지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낸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들 모델은 자기 인식 능력도 없는 데다 문제 해결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학습한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대한 확률 계산기일 뿐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지는 과학계가 수세기에 걸쳐 씨름해온 문제이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지능은 정보를 인식하거나 다양한 소스에서 추론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논리적인 추론이나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든 일을 매우 잘 수행하며 심지어 경험이나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공 일반지능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인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 일반지능의 구효는 숫자 계산에만 능숙한 기존의 컴퓨터와는 달리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흉내내야 하므로 연구 개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언어, 문화,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감각에 의존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또한 여러 면에서 취약한 데다 조작될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갖 종류의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놀라운 성취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서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지능의 특성을 두루 갖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동일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의 인공 일반 지능이 만들어진다면 그 잠재적인 이점은 무궁무진하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인공 일반 지능은 진단, 치료 계획 수립, 환자 관리 등의 과정에서 의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별 학습 스타일과 필요에 맞춰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시장 분석, 재무회계,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복잡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 역시 자율주행차의 발전, 교통체계 최적화, 물류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재난 대응과 안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긴급 대응 계획 수립,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연구 지원, 환경보호 전략 개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솔루션 제공 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악, 문학, 예술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거나 인간 창작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빈곤이라든가 교육 불균형, 보건 문제 등 글로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 일반지능의 잠재적 이점은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신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점만 가져주는 것은 아니고 위협과 도전 과제 또한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시간에는 잠시 제쳐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 일반지능은 레이 커즈와일이나 일론 머스크가 예측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인공 일반지능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존 설은 수십 년 전에 인공지능은 강한 AI와 약한 AI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한 AI는 인간처럼 실제로 의식이 있는 반면 약한 AI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이 별로 커 보이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약 인공지능은 요즘 우리가 접하는 특정한 목적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강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인 인공일반지능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며 의식과 자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모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인식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단계는 이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약 인공지능과 더 가까운 지점입니다.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능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비평가 휴버트 트레이퍼스는 컴퓨터가 오직 기호적으로 저장된 정보 처리만 할 수 있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지식은 기호적으로 저장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적 지식이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진정한 인공 일반지능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보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딥러닝과 생성형 AI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일치되게 인공 일반지능이 구현됐다고 인정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모델들은 매우 좁은 영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배우는 것을 다른 영역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생성형 AI 모델은 예술, 음악, 글쓰기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한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 맵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할 뿐인 것이죠. 인공 일반지능이 인류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띤 경주는 분명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공 일반지능에 가까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인공지능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